수강료에 이제 7강입니다. 디비던 인컴. 디비던은 배당금이죠. 배당. 주식회사로부터 이익금 날아받은 데를 배당이라고 하죠. 일반 개인사나 파트너십 같은 데서는 배당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파트너십 번 돈 가져왔다, 개인사업에서 번 돈 가져왔다, 그런 건 배당이라고 안 부르고요. 오직 주식회사, 즉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죠. 그로부터 배당받은 것을, 이익금 날아받은 것을 디비던이라고 합니다. 몇 조 정리 볼까요? 몇 조 정리. 주식회사로부터의 디스트리뷰션, 그 분배 원천에 따라 1번 디비던, 2번 넌디비던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죠. 자, 디비던은 회사의 어닝 앤 프로핏 범위까지, 어닝 앤 프로핏이란 게 세법에서 사용되는 개정 과목인데, 주식회사의 이익금을 나타내주는 개정 과목이에요. C코퍼레이션에 나중에 이제 C콥, S콥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C코퍼레이션의 어닝 앤 프로핏의 범위까지 있습니다. 이 번 돈이 있어야 거기서 나눠준 것이 디비던이라는 거죠. 이 어닝 앤 프로핏 가정 과목이 없는데, 즉 번 돈이 없는데 나눠줄까? 넌 디비던일 겁니다. 넌 디비던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죠. 리터널 캐피털, 투자금 돌려받은 거죠. 자본금 회수한 거예요. 뭐의 범위까지? 베이스 오브 스탁의 범위까지. 베이시스 오브 스탁이라는 건 베이시스 개념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코스트입니다. 원가 개념이에요. 스탁의 베이스, 즉 스탁 샀던 값이니까 투자한 돈까지, 투자한 돈까지는 리터널 캐피털이고, 그래서 투자한 돈보다 더 많이 받게 되면 이 베이시스를 초과해서 받게 되는 캐피털 게인이죠. 이 넌디비던 다른 말로 리뎀션 오브 스탁, 스탁을 상환한 건데 회사에다 주식을 돌려주고 돈을 받은 거겠죠. 투자금 돌려받은 거죠. 리뎀션 오브 스탁. 여기 본전까지 돌려받은 게 리터널 캐피털이고, 본전보다 더 많이 돌려받은 것이 캐피털 게인이고, 스탁의 베이스를 준다. 리터널 캐피털이면 스탁의 베이스를 준다는 개념 아시고요. 원래 스탁의 베이스, 내가 만불 투자했다. 스탁의 베이스가 만불이겠죠.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한 3,000불 돌려받았다. 그럼 스탁의 베이스가 7,000불 되겠죠. 리터널 캐피털의 경우 스탁의 베이스를 준다. 그리고 1번 내용을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Distribution from corporation can be considered 디비전으로 본다. Only if corporation이 earning profit 있으면, 최소한 나눠준 거 이상으로 earning profit 있으면 디비전이다. If earning profit not at least equal to 분배한 것보다 똑같지 않으면, 분배보다 적으면 그런 이야기죠. amount that exceeds earning profit 초과한 금액은, earning profit 초과해서 나눠준 금액은 리터널 캐피털이다. 리터널 캐피털은 used to reduce 스탁의 베이스를 줄인다. 이 스탁의 베이스가 줄어들고 나서 더 받았다? 그것은 캐피털 게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단, 청산 분배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청산, 리퀴데이션 할 때 회사 옥죄면서 나눠주는 거죠. 그 경우에는 처음부터 리터널 캐피털이고, 스탁의 베이스까지, 스탁의 베이스를 넘어서 더 많이 받았다 캐피털 게인이고, 덜 받았다 캐피털 로스라는 거죠. 청산 분배는 제목 하나에 리크레이팅 디스트리뷰션의 정의가 나와 있죠. 디스트리뷰션 new received during도 완전 청산하면서 부분 청산하면서 코퍼레이션에 받은 것이다. 2번에 가서 리터널 캐피털인 경우 스탁의 베이스를 줄이는데 이 개념을 아시면 됩니다. 리터널 캐피털 스탁의 베이스를 줄인다. 자, 3번에 가서 디비던 두 가지로 갈라지죠. 5등을 디비던하고, 그리고 퀄리파이 디비던하고, 이 동안의 양식을 보시면 템폴이에, 템폴 디비던의 9회에 5등의 디비던이 있고 9회에 퀄리파이 디비던이 있죠.
그 B는 이렇게 삐져나가도록 되어 있죠. 그 이유는 세율이 낮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디비전, 오드너리 디비전은 일반 소득이 적용되고요. 그 B 퀄리파이드 디비전은 세율이 낮게 적용되기 때문에 전체 합계액은 안 들어간다. 따로 별도 세금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얼만큼이 오드너리고 얼만큼이 디비전이 어떻게 하느냐 역시 찾아봐야죠. 캔난 DI를 한번 찾아볼게요. DIV. 그러면 배당 지분 회사에 발행해주는 폼이거든요. 그 캔난 DIV에 표시가 되어 있죠. 캔난 DIV에 박스 1A가 오드너리 디비전이고 1B가 퀄리파이드 디비전이다. 만약에 1A에 1000불이 써있고 1B에도 1000불이 써있다면 디비전을 2000을 받은 거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때 그 의미는 1000불 받은 거 전부 다가 퀄리파이드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도 1000불 써있고 여기도 1000불 써있을 때 디비전 받은 거 전부 다가 퀄리파이드다 그런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세금 부할 때 템플에 세금 부할 때요. 이것을 9에다 갖다 쓰고 이건 9B에다 갖다 쓰겠죠. 이제 모든 리뷰는 9에다가 퀄리파이드는 9B에다가 야, 그 오드너리 디비전은 일반 소득이 적용되는 것은 일반적인 소득이고 퀄리파이드 디비전에 해당되면은 세율이 낮은 세율이 적용되죠. 얼마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지 점 3개를 보겠습니다. 0% on any amount that otherwise would be tax 10%, 15%. 퀄리파이드가 아니라면, 퀄리파이드 디비전이 아니라면 적용될 세금이 10%, 15%인 경우. 일반 소득이었다면 10%, 15% 정도는 경우라면 0% 적용다. 이게 무슨 소리냐? 세율표를 보겠습니다. 싱글 보죠. 일반 소득이 10%, 15% 적용되는 경우. 소득이 37,950까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퀄리파이드 디비전 0%가 적용된다는 거죠. 또 조인트라는 경우는 75,900원까지 15% 적용하잖아요. 10%, 15% 적용되는 경우에는 퀄리파이드 디비전 받아도 세금을 안 낸다. 0%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본문 내용 더 읽어보면 그 다음 25%부터 35%까지는 15% 세율이 적용되고 또 소득이 39% 매겨지는 그런 사람들은 세고 20%까지밖에 안 매긴다. 그런 얘기죠. 다시 본문으로 가서 일반 소득이 10%, 15% 정도는 퀄리파이드는 0%고 일반 소득이 그 사이인 경우는 15%, 일반 소득이 최고 소득인 39%, 39.6%를 39%로 고치세요. 39%, 2017년대 39%예요. 39%, 맥시멈 세율 적용된 소득 레인지인 경우에는 퀄리파이드 받아도 맥시멈 20%까지밖에 안 됩니다. 퀄리파이드 디비전 일반 소득 다 돼가지고 소득이 그런 수준이면은 그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퀄리파이드 디비전하고 일반 소득 다 돼가지고 소득이 이 정도 수준이다. 퀄리파이드 디비전 세율이 안 되게 된다는 거죠. 조인트 한교는 75,900불 이하면은 또 퀄리파이드 디비전은 세율이 안 매겨지고 세금이 안 매겨지고 그렇게 해서 테난 디앱에다 퀄리파이드 디비전 얼마고 오드너리 디비전이 얼마인지 표시가 되어서 오지만 이 퀄리파이드 되게 한 요구 조건이죠. 동그라미 1번에 디비전이 주로 국내 기업에서 국내 US 코퍼레이션가 된 거고 퀄리파이드 포린 코퍼레이션 미국 중지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외국 기업에서 배당받은 거야 된다.
주로 미국 기업에서 배당받은 거고요. 동시에 동그라미 이번에 You meet holding period. You must have held stock을 more than 60일 during the 어느 기간 안에 during the 121일 period that beginning 6 day before ex-dividend date. ex-dividend date가 어떤 소리인지 한번 보죠. 한국말로 배당 낙일이라고 그런다는데요. 배당 낙일. 실제로 영어 사전 한번 찾아볼게요. ex-dividend date가 ex-dividend date. The date before which investor가 주식을 사야 될 날짜에 in order to have 디비전 받을 권리, 디비전 받기 위해서 디비전 받으려면 그 날짜 전에 사야 될 날짜. 그것이 엑스 디비전 데이트예요. 그 날 전 60일부터 시작해서 그 날 전 60일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60일부터 시작해서 그 날 이후 또 60일까지 해서 총 120일 안에 60일 동안 보유했던 스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뭐 이 60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60일 동안 배당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배당 받을 때 퀄리파이드를 한다는 거죠. 특히 퍼센테이지 시험에 나오니까 외우고 계셔야 되고요. 이제 그리고 5번에 디비던을 물건을 받았어요. 캐시 대신에. 그럼 받은 물건의 페어마켓 밸류가 디비던 받은 걸 본다는 거죠. 디비던 받은 어마운트입니다. 6번에 Taxpayer can use 디비전을 to purchase more stock in corporation. 디비전으로 회사의 스탁을 더 사는 거죠. 이걸 디비전 리인베스트 플랜이라 하는데 이때 디비전 어마운트, 텍스 어마운트 디비전은 다시 샀던 스탁의 페어마켓 밸류다. 통상적으로 시가보다 더 싸게 살 수 있거든요. 실제 상관없이 배당 받아서 샀겠죠. 배당 받은 금액 상관없이 캐시로 받은 금액 상관없이 그걸로 샀던 스탁의 페어마켓 밸류를 배당 받은 걸로 본다는 거죠. 어떤 스탁의 페어마켓 밸류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기출문제. 키란이 주식을, 빅뱅 회사의 주식을 2,000불에 샀었죠. 그랬다가 몇 년 후에 리터널 캐피털 디스트리뷰션 100불을 돌려받았거든요. 2014년에 3,000불을 팔았는데 팔았다는 얘기는 아무 상관없고 팔았던 스탁이 도대체 얼마냐 물어본 겁니다. 2,000불에서 100불 돌려받았었으니까 1,900불이 스탁이 돼 있어요. 1,900불로 줄어들었죠. 12번이고요. 2번 디비던 인베스트 플랜 관련해서 받은 디비던 관련해서 옳은 소리 골라라는 거죠. 이번에 인베스트 디비던은 아나텍서블이다. 재투자한 디비던도 다시 산 스탁의 페어마켓 밸류만큼 텍서블한 거죠. 다 두 개 다 틀린 소리고. 12번에 인베스트 디비던은 자동적으로 캐피털게인 처리한다. 디비던하고 캐피털게인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세율이 같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인컴이고. 이번에 인베스트 디비던도 노멀 디비던하고 똑같다 라는 소리예요. 스케일 뒤에 보관할 디비던입니다. 3번 문제. 텍스의 오더너 인컴이 15% 레이트일 거라면 이퀄 디비던 세율이 0%죠. 퀄리파이 디비던 관련해서 옳은 소리 골라라는 거죠. 뭐 농업단체에서 주는 거다 틀린 소리고, 캐피털게인을 보고한다 또 캐피털게인하고 디비던하고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C번이죠. 재산 60 이상까지 있던 스탁에다 배당받습니다. D번은 백시멈 레이지 20%까지 매겨지는 거죠. 틀렸죠. 옳은 것이 C번이죠. 자, 키디텍스 미성년자의 투자 소득에서 두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1번하고 내려가면 2번 두 가지 종류의 미성년자 투자 소득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네, 1번 규정입니다. 다음에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자녀의 세금보를 하지 않고 자녀의 소득을 부모의 소득에 합산하여 보고한다. 기본적인 세금보호 원칙이 부부 소득만 합한다고 그랬죠. 자식은 따로 세금보호해야만 된다고 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되면은 자식 세금보호를 안 하고 자식이 번 돈을 부모 세금보호에 합해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요구 조건이 충족됐을 때 그때 사용헌법의 8814죠. 네, 8814 잠깐 보고 올게요. 8814. 네, 페런트가 선택하는 거죠. 자식의 이자와 디비던 인컴을 자기 세금보호가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지. 이 법을 터치해가지고 숫자 1500부 숫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구 조건 첫 번째는 나이가 언더 19 혹은 언더 20분 풀템 학생 이런 자녀가 두 번째 점에 이런 인컴만 있어야 돼요. only죠, only. interest, dividend 그리고 capital gain distribution, 뮤추얼 펀드에서 이익금도 나와준 거죠. capital gain distribution 알라스카 지역에서 뭐 주민들한테 주는 뭐 석유 개발하고 해서 주는 디비던이 있죠. 알라스카 펀드 디비던 이 네 가지 종류의 인컴만 있어야 한다. 시험 문제 이 목조상에 투자 소득 아닌 것 찾아라 해서 이 네 개 중에 하나 틀리게 해놓고 아닌 것 찾아라 시험을 나오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차일드가 세금 보고 해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사과에선가 디펜던트의 세금 보고 의무에 대해서 배운 적 있죠. 그런 의무를 따져보니까 세금 보고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선택 안 했다면 따로 세금 보고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네 번째는 차일드가 조인트는 하지 말아야 결혼해서 자기 와이프랑 조인트는 하지 말아야 되고 자, 디비던하고 이자 인컴이 이 1,500불에 안 됐을 때 1,500 숫자 기억하셔야 되겠죠? 안 됐을 때 1,500불에 안 된 투자 소득 부모 세금보에 같이 합해서 보고할 수 있다. 이 부분을 해서 only 투자 소득만 있는 경우에요. 아르바이트 돈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세금보 안 하고 부모 세금보에 같이 합해서 보고하는 경우고 자, 2번은 자식이 세금보 따로 하는 경우의 이야기인데요. 2번 자녀의 세금을 하되 투자 소득에 대한 부모 세율을 적용한다. If child interest and dividend are the invest income이 more than 2,100불도 많으면 part of that income, 그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매입이 부모 세율로 자식 세율이 아니다. 왜 이런 룰을 만들어놨을까요? 미국의 부자들이 금융소득을 자식으로 분산시키 소득을 여러 사람이 분산해서 보고하면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지거든요. 세금을 적게내려고 분산시켜봐야 세율이 높은 부모 세율로 세금 계산하게 한다. 이 폼을 어떻게 하는 거죠? 861로 tax for certain children who have unearned income 있는 그 child의 인컴에 대해서 child에 대해서 세금 계산하는 폼인데 부모 세율로 세금 계산을 또 하는 칸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 세율로 세금 계산해서 세금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숫자가 어디 보이겠죠? $2,100불 여기는 2,100불 다시 가서 선물로 요구 조건 차득해보면 언더 18에 적용돼요. 언더 18에 적용되고 이 케이스는 아까 우리는 언더 19이었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at least one of child's parent가 and 위에 살아있어야 이들이 적용돼요. 시험 문제 보니까 도매교통을 하고 다 부모가 돌아가셨다 그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럼 이런 부모 세율 적용되는 룰이 적용이 안 되고요. 자녀 세율로 세금 보호하면 되는 거고요. 자, 1번 룰은 자식이 세금보호 안 하고 부모가 세금보호 같이 해주는 거고 이건 자식이 세금보호 따로 하는 경우고요.
이 경우는 투자소득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이 있었을 때 적용되는 거고, 이건 투자소득만 있었을 때 적용되는 거고, 또 이것은 2,100불보다 많았을 때고, 이건 1,500불 안 됐을 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